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도 공세에 또다시 2,000포인트를 탈환하지 못하고 199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과연 이거는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가져간 진통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STX그룹주가 자율협약에 따른 후폭풍이 발생이 되면서 무더기로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STX그룹 같은 경우 시가총액 부분에서 상단 쪽에서는 이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파가 시장에 위축되고 있는 투자 심리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과연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를 사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건설주 4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 이게 오늘 참 부정적인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전략 잘 세워봐야 되고 우수수하고 떨어졌다라는 거 좀 아쉬움이 있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참 이 MC로서 방송을 진행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요. 이슈앤토크의 내용들이 참 다 모두가 좀 부정적인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피들의 우리 두 분의 출연하신 멘토분들이 과연 이것을 다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따스한 햇살로 바꿔줄 수 있는지 전략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 네. 대외적인 악재가 겹쳤다라고 하기에는 외적인 악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체 악재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변동폭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한 0.8에서 0.9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6 정도가 나타나죠. 그만큼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은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를 지금은 체결량이기 때문에 팔든 아니면 사든 일단은 체결은 오늘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물량 자체를 그냥 매도 물량으로 보기에는 조금 찝찝한 감이 좀 있다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빠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인 악재를 한번 본다면 일단은 제조업 지표에 대한 어느 정도 부진한 모습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G2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만큼 뚜렷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북한의 리스크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계기.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급이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하단에서의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내일 이 많은 물량이 체결이 됐는데 과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보다는 국내적인 정서가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많이 안개 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좀 나는데 여기서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된다고 좀 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 국면을 가다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며칠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현금화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상로 멘토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장중에 한때 1970포인트를 후퇴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양순모 멘토. 이게 이제 지정학적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간에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포지션, 옵션 만기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 굿모닝 대감 예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수가 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자리는 1985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개인 투자들이 상방에, 그러니까 상승이 될 것이다에 베팅을 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손절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이 그 콜옵션에 대한 항복 물량들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장중 내내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이제 오자마자
손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요거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선물의 그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그 수급 동향입니다. 이제 바로 선물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은 일단은 답보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관망이었죠. 근데 제가 콜옵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작 땡 하자마자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뭐 콜옵션들을 매도를 하고 반대로 개인 투자들은 엄청나게 물량들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우리 증시의 오늘의 최저가 자리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반등을 이제 하는 부분에 이제 용인을 좀 해두었고 개인 투자들은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악재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인 지수 조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전에 말씀해드렸던 그 시황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1988포인트 기준으로 일단은 시장은 바닥 시그널이 계속해서 잡히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시더라도요. 코스피 지수 전혀 안 무너졌습니다. 대형주 이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대형주를 보더라도 차트가 훼손이 됐습니까? 훼손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중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계속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배열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형주를 한번 볼까요?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현재 대형주 쪽에서는 좀 뭐 개인 투자들이 뭐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수를 또 인위적인 조정을 또 줘야 되다 보니까 지수 트레이더 관련주들을 가지고 지수를 많이 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의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빠지는데 삼성전자 홀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일단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맞춰놓고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놓고 오히려 웩더독 그러니까 선물로 시장을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수는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뭐 흔히 많이 그 심란해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일 시장 출발과 함께 긍정적으로 이제 이것이 인위적인 꼼수였다라고 해서 파생적인 포지션에 웩더독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고 또 여기에 또 금리 인하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은 증권주나 건설주, 지수 트로이카 관련 지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또 충분하고 오히려 지금 지수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 밴드를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2030포인트 그리고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양순모멘토의 시황관이 지금 저랑 조금 비슷한데 판이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이탈을 한번 악순환 하는 조정 그러니까 속임수 꼼수나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저 역시도 이 부분 쪽에서는 그 매크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주도 업종이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왕의 기한이라고 했던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의 조정 쪽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가동됐다는 핑계 속에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 쪽에 베팅을 우상향 쪽으로 가기 위한 꼼수인지 아니면 코스닥이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아직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주요 이슈 코스닥 오늘 왜 못 갔나요? 이상로멘토. 코스닥이 지금 못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2009년도 중반 이후로 지금은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상단 자체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별상에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왔던 모습이고 네. 코스닥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다시 그 부분 바로 21선에서의 지지점 그리고 거래량 또한 다시 한 번 더 늘어났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코스닥 자체가 움직이는 모양 자체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관련주 그런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종목군 자체를 급하게 뭐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엔터주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 나름대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트폴리오 조정은 없다. 대신 여기서 잠시 쉬어갈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투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방산주의 단기 급등 상태가 이제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85포인트 오후 2시경 쪽에 이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투매 양상이 나왔거든요. 양수 모멘토가 딱 집어주셨던 1985포인트를 깨지자마자 개인들 투매가 발생이 됐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좀 손절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익절도 좀 나왔을 것 같겠고요. 코스닥 이대로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격 앞으로 홀딩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길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보유 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죠. 코스닥은 530포인트와 540포인트를 확인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셀트리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에 대한 그 리뷰를 보더라도요. 셀트리온이 이제 거래 정지로 이제 인해서 이제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동안에 셀트리온에 들어갈 수급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로 유동성이 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완충을 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닥은 계속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뭐 경기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일단 탑 20인권 내에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지수는 밀려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보다는 지금 이제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온다면은 낙폭 과대인 코스피를 좀 보시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코스닥은 530과 540포인트를 기다렸다가 한번 베팅하는 찬스를 노려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내일장에서 양손 모멘토 같은 의견이 정확하게 갈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력으로 종목군들,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좀 더 눌렸을 때 가격 평가가 도는 지수상에 위칠 때 530에서 40포인트를 기다렸다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내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 오히려 가격 매력이 두각되고 있는 대형주 쪽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자, 이 얘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이 참 명쾌하게 답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이거 참 핫 이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콜 이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일 것 같은데요. STX 그룹주가 이제 자율협약 부분에 후폭풍이 좀 무더기로 좀 발생이 됐어요. 결국은 작년과 재작년부터 해서 대형 그룹사들 중에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여론몰이에 가져갔었던 S2 그룹주가 오늘 발생이 좀 된 것 같은데요.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의 자율협약 신청했다는 소식 속에서 그룹주가 동반해서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과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지금 현재 맘 졸이시고 과연 이것이 풀려날까, 과연 일회성으로 내가 어느 정도 손실에서 빠져나야 될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한 STX 그룹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모멘토, 네. STX 그룹주 결국 터질 만한 뇌관이 하나 터졌어요. 네, 이거는 좀 잠재적인 그 악재를 가지고 있던 종목이 이제 터진 건데요. 사실 네. 저는 지금 STX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제가 또 싫어하는 몇 가지 이제 그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TX가 이제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STX 펜오션 이제 매각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었고요. 또 STX 네. 조선해양 워크아웃 소식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서 주가 이제 하락을 좀 동반적으로 좀 더 크게 만들어놓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STX 쪽에서도 산업은행에서 이제 인수를 검토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수 확정 시에는 그룹사,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굳이 구태여 하한가를 맞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구태여 지금 손절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지금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STX 조선해양이 일단 자율협약 체결 소식으로 SK 페노션 그리고 STX 그룹주들이 전체 줄줄이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죠. 네. 사실 이게 말이 자율협약이지 사실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STX 조선해양이 이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제 STX 그룹이 이제 채권단에 이제 SOS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권까지도 넘기겠다. 라는 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준 워크아웃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산업은행이 STX 페노션에 대한 인수 확정 시에는 일단 그룹사 그리고 자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구태여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승 모멘트는 이제 급하게 일단 손절 치지 말고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상래 멘토 이 결국 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 부분이라면 분명히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에 도출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금융주의 4대 은행 쪽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쪽을 좀 묶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조금 쉽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을 했다는 거하고 워크아웃하고 아까 전에 양순문 멘토가 말했던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둘 다 안 좋은 건데 중요한 부분은 워크아웃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위기를 올까봐 유동성 위기가 올까봐 미리 어느 정도 손을 쓴다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있겠죠.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지 못하다. 그만큼 기업의 구조가 지금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도 그럼 은행주가 오늘 어느 정도의 급락 패턴을 좀 나오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다시 우리가 또 충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돈을 또다시 적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STX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한가에 대부분 다 갔는데 지금 이렇게 하한가에 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반등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3개월 뒤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재무구조가 다시 한 번 더 개편되기 위해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봄은 오고 있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 종목군을 매수를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한번 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채권단 자율협약 이런 내용 같은 경우를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TX 그룹주를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 있으실 겁니다. 양순 모멘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앞으로 향후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하한가가 풀리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홀딩합니까? 저는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근데 다만 STX 그룹주를 보실 때는 금융 섹터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TX 그룹주들의 그 하한가의 주된 원인이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스포저가 나오는 게 막 약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외환은행 이 약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신한은행이 약 2,600억 내외 그리고 KB금융은 일단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낙폭이 컸던 은행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일단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STX 그룹 관련주들과 그리고 금융 섹터들을 같이 묶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은행주들이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외국인 투자들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 STX 그룹 내에 나오는 그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금융 섹터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좀 더 좀 상황을 좀 인지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승모부터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봅니다. 네. STX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체크될 때까지는 보유 의견인데, 자, 만약에 현금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금융주 쪽의 대의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STX 그룹주의 손실 부분을 일부를 만회하는 전략을 좀 써도 좋겠습니까? 그렇죠. 해지 플레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STX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 짜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요. 국민주라고 하면 예전에 1등이 하이닉스였고 2등이 STX였죠.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샀다는 그런 종목군인데 네. 기업 구조가 안 좋은 종목군 그리고 실적이 안 나는 종목군 저는 가차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군 많습니다. 종목 2200개 되는데 그중에 STX 그룹주 빼고 난 다음에 2190개 남아 있습니다. 그 종목들 다시 한번 봅시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상로한테 역시 상남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TX 그룹주 이제 만약에 하한가를 풀려서 올라오면 에이 나하고 궁합이 맞지 않았어. 일단 정리하고 나서 다른 제대로 단 봄꽃 만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 갈아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양손모 멘토는 그와 반해서 오히려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금융주 쪽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감고 손실분을 좀 만회하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잡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4.1 부동산 대책, 보통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 들썩들썩했던 게 이제 집값 부분과 또다시 우리 증시에서의 건설주 쪽에 대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의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STX 그룹 이후에 또다시 한번 찬물이 좀 끼어진 상황인데요. 건설주의 하락 원인이 과연 무엇일지 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상로 멘토. 네. 일단 선반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수요는 증가를 시킨다. 반면에 공급은 축소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본다면 일단 공공부분의 공급 물량 자체는 조금 축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실수요자 대상으로 레버리지 규제는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거래 자체를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중대한 사항 자체가 지금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입법이 되려고 하면 통과 안건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과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당연히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고 여기에 대한 하락분이 오늘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월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79%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 경기 전망 지수 CSI 같은 경우에도 100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확장 국면이다, 축소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투자 심리 자체는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투자 심리는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보시면 올라가되 지금 사면 고생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곧 건설주 바닥 곧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코스피 올라갈 때 실적이 끝나는 그때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종목군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그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하다라는 결론이고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격 매력이 있다. 지금도 좀 싼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시기를 늘려서 다음에 한번 보자 이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제가 확실하게 좀 해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개입이 됐다는 부분은 건설사들 자체 자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섰다고 좀 보셔야 돼요. 그만큼 건설주들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 아프고 힘든데 큰 애들이 아프겠습니까? 작은 애들이 아프겠습니까? 큰 애들이 덜 아프거든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애들이 먼저 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전에 건설주를 보실 때 갑자기 반등이 나올 때는 분명히 해외발 수준 모멘텀이 있었죠. 그러면 해외발 수준 모멘텀이 살아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같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 아파트가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형들이 가면 동생들 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는 바닥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 자리는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짝꿍댕이 넣으면 그때 같이 올라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결국은 이제 중소형 건설주 쪽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 보지 말고 대형주 쪽을 일단 보자라고 하면서 결국 앞에 타픽으로는 형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4개 정도를 타픽으로 좀 꼽아주시는 이상로 멘토인 것 같습니다. 양순로 멘토, 부동산 대책 건설주하고 한번 엮어서 본다라면 결국 아직은 가기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하나의 좀 특징적인 오늘 건설주들이 나쁘게 컸던 것은 일단 뭐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진 부분들은 사실 핑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오늘 지수를 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종목은 바로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건설과 증권주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연기금과 투신권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눌러주기 위한 종목으로 일단은 뽑혀진 희생양이 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건설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건설주들의 대규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면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뭐 GS건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용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신용비율이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설주들은 지금 1% 미만의 신용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뭐 대림산업, GS건설, 뭐 두산건설 이렇게 보더라도요. 차트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다중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특히나 오늘 그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눌릴 경우에는 건설주도 오히려 저가 매집 쇼핑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매수에 대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호흡을 좀 길게 한다라고 하면 건설주 포트에다 한 종목 정도 편입해놓으면 좀 좋겠네요. 네, 저는 근데 그 중장기적으로는요,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다른 업황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뭐 최소 한 5% 정도는,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 보면 그러면 양순모 멘토 같은 경우 마지막 하나 타픽 하나는 뭡니까? 일단 건설주는 보되 네. 우리가 좀 단계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자. 네. 그리고 막 종목을 하나 뽑아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차트는 대림산업이 제일 이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요. 알겠습니다. 양성모 멘토가 타픽으로 대림산업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슈 앤 토크를 조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